오 바람이여 예언의 나팔이 되어다오. 겨울이 오면 봄이 멀 수 있으랴. 이 말은 영국 시인 피비 셸리의 작품 서풍에 붙이는 노래의 마지막 구절로 유명합니다. 겨울이란 계절은 봄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 구절을 살짝 현실적으로 고치면 이런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2월이 오면 봄은 멀지 않았노라. 그래요. 봄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2월의 문이 열렸습니다.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오느라 고생 많았던 우리에게 2월의 첫날이 휴일로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차디찬 겨울바람을 견디느라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 마음을 잠시 녹이고 가라는 쉼표 같은 배려 아닐까 싶은데요. 겉보기엔 여전히 춥고 변한 게 없는 것 같아도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맑은 물이 흐르고 봄의 온기도 천천히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시인 피비 셸리가 서풍에게 말했다면 우리는 봄바람에 나지기 속삭여 봅니다. 오 봄바람이여 어서 빨리 3월의 나팔이 되어다오. 2026년의 두 번째 달 2월 여러분 잘 맞이하셨나요? 2월은 1년 중에 가장 짧은 달이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봄이 곧 다가온다는 설렘도 느낄 수 있는 달인데요. 이 달력을 보니까 이번 2월도 금방 지나갈 것 같더라고요. 일단 돌아오는 금요일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개막하죠. 그러니까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동안 떠들썩할 것 같고요. 또 2주 후에는 민족 최대 명절 설날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벌써부터 명절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할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2월을 시작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여유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오늘 하루만큼은 거창한 계획표를 채우기보다는 내 마음의 작은 여유들을 채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집안 환기도 좀 시키고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독서나 드라마 정주행 아니면 미료의 프리스타일에 나오는 좋은 노래 들으면서 멍 때리기 이런 것도 2월의 소박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시작된 2월에도 우리 힘내보자고요. 이번에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한번 살펴볼게요. 4831님의 문자부터 봐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침대에서 프리스타일 듣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까 오늘 하루 걸음걸이 수가 30보가 되지 않네요. 지금 오늘 일어나셔서 30발자국도 걷지 않으신 거네요.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다른 날에도 잘 안 걷기는 해요. 겨울이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운동 빼먹은 날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하면서 운동 멀리 하다가 이게 하나씩 이것도 안 하게 되고 저것도 안 하게 되고 하면서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월부터는 조금 추위가 풀린다고 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아자아자 화이팅 해볼까요? 네, 4831님 일단 오늘은 미리의 프리스타일과 함께 하시면서 푹 쉬셔도 좋습니다. 자, 0622님 문자 봐볼게요. 미디는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좀 부담스러워하는데요. 직장 동료 중에 너무 기쁜 일이 많고 또 슬픈 일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 그분이 저에게 친해지고 싶다는 시그널을 자꾸 보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또 한번 MBTI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살짝 우리 문자 보내주신 0622님은 살짝은 T 성향이신 것 같고 그 직장 동료분은 F 성향인 것 같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간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0622님이 처음에는 좀 그냥 예의상 받아주시다가도 조금 버거워하는 게 그 상대방 분에게도 언젠가는 느껴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좀 사이도 다시 조금 멀어지는 것 같던데요. 그러지 않나요? 일단 지금 초반이어서 그 직장 동료분이 아마 새로 오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요. 처음이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 0622님의 즐거운 직장 생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263님이 아내가 어디에서 갑자기 사주를 보고 오더니 지금 살고 있는 동네랑 본인이 잘 안 맞는다고 이사를 가야 한대요. 그런데 이사는 돈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뭐에 꽂혀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아, 요즘 그래요. 요즘 사주 볼 때 그런 거 말해주죠. 당신은 뭐 물 성향이 좀 없으니까 물이 있는 곳, 뭐 한강 주변 아파트로 이사를 가라.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사주를 볼 때는 뭔가 불안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주 보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내분도 살짝 어떤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잘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5856님이 요즘 2016년에 찍은 사진 올리고 2016년에 방영된 드라마 보고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깨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187님의 신청곡이었던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였습니다. 1187님이 제가 이별할 때 들었던 가장 잔인한 말은요. 널 계속 사랑하려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해준 그 친구가 오히려 고마워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헤어질 때 그런 말 들으셨으면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상처가 되었을 것 같은데 또 맞아요. 그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또 그분이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1187님께도 어떤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성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청곡 잘 들으셨길 바라고요.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626님, 저도 이전에 몇 번쯤 연애를 해봤지만 그래도 가장 진한 연애를 우리 아들을 만나서 비로소 경험한 느낌입니다. 함께 있으면 싸우기는 하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좋은 걸 보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이거 연애 맞죠? 하셨어요. 아이, 연애랑 비슷한데요? 뭐 좋은 거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같이 시간 보내면 너무 행복하고 사랑이죠, 사랑. 진정한 사랑이죠. 예전에 한 연애보다 더 많이 아드님을 사랑하게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아드님도 또 우리 2616님이 이렇게 우리 엄마가 우리 2616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다 하는 걸 알아줘야 할 텐데요. 그죠? 알아줄 겁니다. 자, 0721님의 문자 봐보겠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원들에게 몇 번 데이다 보니까 이제는 신규 채용을 할 때 MBTI를 물어봅니다. 저랑 상극인 MBTI 피하려고요.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거 봤었어요. MBTI 뭐 어떤 성향인 분들만 뽑는다. 예전에 한참 그런 거 뉴스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이게 또 다 사람들한테 데이다 보니까 이런 방법까지 생각하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가 우리 0721님 앞으로는 좋은 직원분들 많이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자, 5732님이 학창시절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는데 시험 잘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만났는데 이미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불려놔서 회사는 취미로 다니더라고요.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저런 사람도 고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맨날 놀기만 했는데 시험을 잘 봤다. 그 친구분이 진짜 놀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머리가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주식과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려놓았다. 회사는 취미로 다닌다. 너무 부러운 삶이네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도 당연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다 고민이 있어요. 다 누구든지. 아무리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도 다 있습니다. 고민의 양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고민이 있고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고민이 있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2930님이 하츠 투 하츠의 포커스요. 요즘 무한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네, 신청곡 감사합니다. 그리고 8725님이 우리 딸의 꿈이 광주의 장원영이 되는 거예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같이 응원하는 마음에서 두 분의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츠 투 하츠의 포커스부터 들을게요. 송송 트윈스. 아니 이 노래에 이런 매력이 있었어?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시간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송송 트윈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요. 아이유의 너랑 나입니다. 좋은 날로 자신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아이유 씨가 대중들이 딱 원하는 이미지와 노래를 발표하면서 인기의 쐐기를 박았던 2011년. 그때 불렀던 곡이 바로 너랑 나입니다. 감성적인 멜로디와 노랫말이 인상적인 곡인데요. 한편의 동화를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판타지 영화를 감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랑 나의 신비하면서 예쁜 분위기를 완성해주는 건 무엇보다 아이유 씨의 목소리인데요. 그 특유의 강단 있는 소녀 같은 음색이 노래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아이유 씨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특별한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애틋한 그리움을 이 노래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노래의 분위기는 밝은데 묘하게 아련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아주 의외의 뮤지션이 리메이크했습니다. 바로 락커 윤도현 씨가 다시 불렀습니다. 아니 이 예쁜 노래를 윤도현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윤도현 씨는 2016년에 방송된 경연 프로그램 신의 목소리에 출연을 해서 너랑 나를 리메이크해서 불렀어요. 그 화려한 건반 소리가 들리는 전주부터 귀를 아주 사로잡는데요, 여러분. 윤도현 씨는 자신만의 파워풀한 보컬과 락 스피릿으로 너랑 나를 완벽하게 재해석했습니다. 색다른 매력이 느껴지겠죠? 너무너무 듣고 싶으시죠? 자, 그렇다면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유의 너랑 나, 그리고 윤도현이 부른 너랑 나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나 가거든인데요. 이 노래 원곡 가수는 신이 내린 천상의 목소리,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류의 자산이란 극찬을 받은 소프라노 조수미 씨입니다. 2001년에 방영된 드라마 명성황후의 OST였죠. 드라마의 비장미와 아주 잘 어울려서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 가거든 이 노래를 서사적 비극 발라드라고 표현들 하는데요. 노래를 들으며 자연스레 이야기가 읽히면서 한 사람의 인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조수미 씨는 오페라 무대에서나 가능한 성량과 테크닉으로 이 노래를 소화했는데요. 그래서인지 곡에서 느껴지는 위엄은 다른 노래에선 쉽게 느낄 수 없는 색다른 매력을 전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용감하게 이 노래를 다시 부른 가수는 누굴까요? 남자 가수가 도전을 했는데요. 바로 더원입니다. 네, 가수 더원은 나는 가수다 2에 출연을 하면서 나 가거든을 다시 불렀습니다.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라는 가사를 잘 표현하면 듣는 분들도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곡을 선곡한 이유를 밝혔었죠. 노래는 전자바이올린 선율과 함께 조용히 시작됐고요. 후반부에서는 감정을 쏟아내며 애절함을 극대화시킵니다. 조수미 씨가 부른 원곡과는 또 다른 비장미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조수미 씨의 나 가거든, 그리고 더원이 부른 나 가거든 듣겠습니다.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요. 전설의 락밴드 산울림, 그리고 산울림의 브레인이죠. 김창완 씨입니다. 원조 멀티 엔터테이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뮤지션, 배우, 라디오 DJ로 탑을 찍었던 김창완 씨가 신곡을 발표하면서 필드에 복귀했습니다. 김창완 씨는 지난 2020년에 무려 37년 만에 솔로 정규 앨범을 발매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김창완 밴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김창완 밴드의 신곡은 10년 만에 나오는 거라고 하니까 팬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신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김창완 씨는 오래전에 이 산울림을 이끌면서 솔로 활동까지 병행했었잖아요. 같이 하는 것도 잘하시고 혼자 하는 것도 잘하시는
그야말로 만능 뮤지션의 표본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닌데요. 과연 이번 신곡에서는 어떤 깊은 감성을 전달하고 계실지 기대해 보면서 산울림 시절부터 음악 역사 한번 거슬러 올라보겠습니다. 보컬과 기타의 김창완, 베이스의 김창훈, 드럼의 김창익으로 구성됐던 삼형제 밴드 산울림은 77년에 데뷔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가수의 길을 걸을 의도가 별로 없었다고 하죠. 음악이 좋아서 학창 시절부터 밴드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취미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77년에 대학가요제가 처음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산울림의 전신인 무이라는 이름으로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예선에서 문 좀 열어줘라는 곡으로 덜컥 1위를 차지한 거죠. 하지만 김창완 씨가 당시 이미 졸업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재학생만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걸려서 탈락이 됐고요. 예선 2위 곡이 대학가요제 초대 대상을 수상합니다. 자, 그 노래가 바로 샌드페블스의 나 어떻게 였는데요. 근데 또 희한하게 이 곡의 작사, 작곡자는 샌드페블스의 전 멤버이자 산울림의 둘째 김창훈 씨였던 겁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어떤 기획자가 산울림에게 음반 발매를 제의했고요. 멤버들은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으니까 앨범 한 장만 기념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데뷔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게 제대로 대박이 났던 겁니다. 데뷔곡 아니 벌써는 그야말로 당시 가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혁신적인 곡이었습니다. 사이키델릭 사운드에 독특한 가사,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음악 스타일은 당시 대중에게 크나큰 충격을 줬고요. 그 충격만큼이나 빠르게 스타 밴드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취미로 시작했던 음악이 자연스럽게 직업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직업을 또 너무나 훌륭하게 수행해냈던 산울림.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밴드였습니다. 2집에서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가 히트했고 3집에서는 내 마음이란 곡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두 곡 모두 대중적인 느낌의 노래는 아니었지만 산울림 특유의 개성을 담고 있어서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산울림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해도 성공하는 뭘 해도 되는 밴드였던 거죠. 너무 부러운데요. 이 흐름을 탔던 거예요. 예. 그렇기도 하고 노래들이 너무 좋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산울림을 전설의 밴드로 만들어준 초기 히트곡들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벌써, 내 마음, 그리고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까지 이어드립니다. 80년대까지 산울림 또는 솔로로 활동을 했던 김창완 씨. 하지만 90년대 넘어오면서 가요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요. 김창완 씨는 연기자로 더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2010년대부터 갑자기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후배 가수들이 산울림의 노래들을 리메이크하면서 산울림이 다시 재조명 받았던 거죠. 장범준, 아이유, 김필 등 그 이름만 들어도 핫한 후배들이 산울림을 인정해 주니까 자연스럽게 MZ 세대들에게도 산울림의 음악이 알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김창완 씨의 잠자고 있던 음악 본능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데뷔 49주년을 맞이한 올해 김창완 밴드의 신곡으로 돌아왔는데요. 제목은 세븐틴이 아니고 세븐티, 70살이라고 합니다. 70살에 느끼는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한 가사가 겨울나무처럼 쓸쓸하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절대 사라지지 않은 김창완 씨만의 순수한 감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김필 씨가 커버한 청춘은 김창완 씨가 27살에 부른 곡인데 70이 넘어서 부른 세븐티와는 또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두 곡 함께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산울림의 청춘 그리고 김창완 밴드의 세븐티 듣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료픽은 아이들입니다. 네, 5인조 걸그룹 아이들이 2026년 새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싱글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에 데뷔했으니까 어느덧 8년 차의 중견 아이돌 그룹으로 K-팝 씬의 대체 불가능한 아이콘으로 우뚝 서 있는 아이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존재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자신들만의 서사를 직접 써내려가는 셀프 프로듀싱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리더 소연 씨의 독보적인 송라이팅 재능과 또 컨셉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센스가 더해지면서 아이들이라는 팀은 수많은 걸그룹들 중에서 더 도드라질 수 있었습니다. 걸크러쉬, 당당한 여성상을 음악과 퍼포먼스로 표현했고요. 때로는 파격적인 컨셉으로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했고요. 암튼 아이들은 상당히 이 모험적인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이어왔는데 이번 신곡으로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노라는 제목의 뉴 싱글은 데뷔 이후 거의 처음으로 소연 씨가 제작 일선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외부 송라이터들의 도움을 받은 곡인데요. 보통 소연 씨는 타이틀곡만큼은 최소한 작사에는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작사, 작곡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운드적으로 변화를 시도했고 보컬리스트로서의 역량에 더 집중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음악을 들어보니까 정말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꽉 찬 사운드를 들려주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악기 구성을 좀 덜어내고 여백의 미를 살렸고요. 뮤직비디오도 흑백 톤으로 처리하면서 시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번 변신, 과연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기대하면서 얼른 신곡 만나볼까요? 모노, 그리고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퀸카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 영파씨 만나볼 건데요. 올해로 데뷔 3년 차를 맞이한 5인조 걸그룹 영파씨 역시 이번에 새로운 노래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걸그룹 아이들도 사실 굉장히 독특한 팀인데 이 영파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음악 베이스부터 남달라요. 거의 유일한 힙합 베이스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요즘 K-팝 사운드의 힙합 비트가 자주 쓰이긴 하지만 정통 힙합과 때로는 하드한 힙합 비트를 제대로 녹여내는 걸그룹은 이 영파씨가 독보적인 것 같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힙합 아이돌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뭔가 변화를 줘야 할 시점에는 말랑말랑한 노래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이지 리스닝이라든지 아니면 밴드 사운드 참고할 법도 한데 이 영파씨는 한결같습니다. 이번 신곡 비자는 심지어 아주 현란하게 뽑아낸 사운드가 매력적인데요. 이 레이즈를 기본으로 베이스를 쉴 새 없이 깔아서 힙합 바이브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통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도 영파씨의 신곡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영파씨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은 소망을 담아낸 신곡 비자 그리고 Ain't That까지 듣겠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으로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들려드릴게요.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